그거를 적용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마사치오의 그림 속에서 보면 이 궁룡이라고 해요. 건축 그 성당의 그 선정 부분, 그 궁룡이 싹 들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앞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그림을 그리게 한 기증자입니다. 기증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 그 다음에 뭐죠? 성부, 그죠? 성부, 성자, 뭐죠? 어쨌든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는, 그리고 성모가 있는 이 삼위일체를 그려낸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게 수학적으로 잘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그래서 약간 경직돼 보이잖아요. 공간이 깊다 이런 뜻보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한테 한 번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간이 깊이 있게 들어간 것처럼 그린 걸 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그림은 어때요? 우리가 마치 엄청난 컴퓨터 그래픽 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스펙타클한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시각 경험이 완전히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공간을 수학적으로 잘 그려냈냐면 이런 식의 그 볼륨을 가진 공간을 이렇게 하나의 평면에다가 그려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이 그림의 측면을 투시해보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보는 눈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보는 눈이 고정된 한 점에서 앞을 쭉 봤을 때 어떻게 깊은 공간을 하나의 평면에다 그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서 저기를 보면 이 책상들이 쭉 수학적으로 일직선으로 뻗어가서 어디에 모이냐면 하나의 점에 모여요. 그걸 뭐라 그러죠? 맞아요.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vanishing point라고 그래요. 한자하고 똑같아요. 의미가 사라지는 점, vanishing point. 그러니까 이 선들이 다 수렴해가지고 그 끝에서 선이 사라져 버리는 것, 그 하나의 점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의 점에 모이게 선들과 사물들과 공간을 배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이성의 가장 중요한 발명 중에 하나를 뭐라 그러냐면 원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나중에 철학적으로 되게 논쟁이 되는 부분은 인간은 고정된 한 곳에서 세계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눈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뭐 이런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그 얘기까지는 뭐 안 하셔도 안 다뤄도 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환 리얼리즘. 오늘 리모컨을 안 껐거든요. 리얼리즘. 여러분 리얼리즘에서도 지난주에 제가 그 끝에 사실은 이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미술사에서는 그냥 이 그림이 있었다 정도로 설명하겠지만 우리에게는 훨씬 더 풍부한 의미가, 인문학적 의미가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쿠르베의 그림이고, 리얼리즘의 창시자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19세기 프랑스의 화가 쿠르베입니다. 여러분. 쿠르베예요. 근데 얘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구스타프 쿠르베라고 발음합니다. 구스타프 쿠르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구스타프 쿠르베 지난주에 제가 이 그림 설명했죠. 화가의 작업실을 그린다는 건 뭐죠? 여러분? 좀 의미를 해석해 보세요. 그냥 직물적으로 화가의 작업실 이렇게 알 게 아니라 그걸 좀 해석학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화가의 작업실은 어떤 공간이냐면 예술이 시작되는 공간 아니에요? 작업하는 공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과학자한테 실험실 같은 것, 그다음에 또 교수한테 연구실 같은 것. 여러분의 이 강의실 같은 게 바로 뭐죠? 영어로 인액션이라고 활동하는 곳이에요. 끝난 곳이 아니라. 그리고 신이 있으라 하니까 딱 있는 곳이 아니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쿠르베가 작업실을 그린 건 화가들이 의외로 서양 미술사에 보면 작업실을 많이 그렸어요. 특히 이 좀 뭐라 그러지? 도전적인 화가들이 자기 작업실을 많이 그렸어요. 그 무슨 뜻일까요? 작업실이라는 공간이 하느님이 재능을 딱 줘가지고 딱 하면 딱 하고 예술 작품이 나오는 곳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작업실이라는 공간도 실제로 나의 활동과 창작이 이루어지는 곳. 어떤 공간? 현실의 공간이라는, 그게 리얼리즘입니다. 쿠르베가 화가의 작업실을 그렸던 이유는 당신이 보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비너스, 예를 들면 비슷한 식인데 바다에서 비너스가 이렇게 바다 위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그림 있어요. 누드 그림 있어요. 카바넬의 그림입니다. 살롱회화 중에서 가장 사랑받았고 나폴레옹 3세가 구매하기도 했던 작품이 카바넬의 그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런데 그 카바넬의 그림 속에 분명히 그 소녀처럼 그러나 너무 육감적인 여자가 누워있는 그림은 자연현상으로도 있을 수 없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자는 사실 어떤 소녀 모델을 보고 그린 걸 거예요. 카바넬이 작업실에서.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지우고 뭘 보게 하죠? 감상자들한테? 비너스라는 미의 화신을 보게 하죠. 신화를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쿠르베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현실이야. 그런 그림을 그리고 화가는 그런 걸 구상하고 그래서 소녀 모델을 구하고 뭐 이런 거가 현실이야. 그리고 그 현실이 어느 현실? 화가의 작업실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 일상. 그걸 그렸다면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그 쿠르베가 굉장히 그 당시에도 일종의 문자였다고 합니다. 예술계. 뭐냐면 문자라는 게 뭐냐면 좋은 의미에서. 근데 현대미술에서까지도 여러분 그 용어가 있어요. 프랑스어인데요. 앙팡 테리블 들어보셨죠? 앙팡 테리블. 앙팡 테리블이 뭐냐면 인펀트 영어로 하면 인펀트 테리블이에요. 문제적 아이들. 문제적 아기. 근데 이게 뭐냐면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그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미술의 어떤 진보, 혁신 같은 걸 일으키는 사람들을 앙팡 테리블이라고 합니다. 뒤샹은 그런 의미에서 앙팡 테리블이었어요. 쿠르베는 그 앙팡 테리블의 원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약속이나 한 듯이 어떤 여자를 봐도 그걸 누드로 그 무슨 뭐라 그러죠? 포르노처럼 보지 않고 미의 화신을 보는 듯한 그런 경외감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사회적 약속과 습속이 있는데 그걸 확 깨고 어떻게 해요? 여자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 굉장히 이렇게 섹슈얼한 여자야 이렇게 노출을 하거나 나는 화가야. 그래서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무슈 쿠르베 이런 그림들도 그렸습니다. 부르주아들이 화가를 무시하는 거에 대한 반감 같은 걸 그린 그림 작가가 바로 쿠르베예요. 근데 그 쿠르베가 정말로 문제적 작품을 하나 남겼고요. 그리고 사실 그게 20세기 중반까지도 안 알려져 있었어요. 미술사에서. 은밀하게 뭐 철학자가 갖고 있다가 또 정신과학자가 갖고 있다가 막 이렇게 소장을 하고 있었던 작은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그림입니다. 최종적으로는 20세기 중반에 라캄이라고 자크 라캄이라는 프랑스의 정신의학자가 소장하고 있었던 거고 소수의 친구들만 초대해서 서재에서 보여주고 했던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바로 쿠르베의 제목이 뭐냐면 여기다 제가 저기 써놨죠. The Origin of World. 세계의 기원. 너무너무 멋진 제목이죠. The Origin of World. 세계의 기원. 근데 여러분 세계의 기원 그러니까 무슨 인류학적으로 뭔가 먼 아니면 종교적으로 뭐 하나님의 그 6일간의 작업 막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제목을 딱 떠올리면 The Origin of World. 그렇죠? 오리진만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의미상 무거워져요. 철학적인 의미에서. The Origin of World. 근데 쿠르베가 누굽니까? 앙팡 테리블이고 리얼리스트잖아요. 현실주의자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특히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명의 기원은 어디죠? 자궁. 여성의 몸. 여성의 자궁. 거기서 생명이 잉태돼서 나오잖아요. 쿠르베가 그린 이 그림은 포르노 그림이 아니에요. 제목에서 The Origin of World라고 했던 그 의미에서 보면 여성의 하체를 화분만 딱 이렇게 말 그대로 클로즈업해서 그렸는데요. 그래서 남성 관객들이 저거를 되게 은밀하게 봤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그림의 의도는 그러니까 쿠르베의 속마음이야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맥락상 우리가 저 그림의 가치를 해석을 해보면 제목도 저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쿠르베가 그건 말 그대로
리얼리스트로서의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의 기원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하느님의 천지창조도 아니고 예술의 굉장히 오래된 주제가 세계의 기원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프루베라는 굉장히 독창적이고 저돌적인 화가는 어떤 선언을 한 거냐면 세계의 기원은 하느님의 아니면은 뭐 그 올림푸스 신전의 12신이 만든 게 아니야. 여성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게 바로 세계의 기원이야 라고 그린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섹슈얼해 보이거나 누구한테는 뭔가 너무 선정적으로 보이거나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비천해 보일 수도 있는 어떤 여성의 음부를 그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프루베가 여성의 얼굴을 그리거나 다른 신체를 그린 게 아니에요. 딱 그 부분만 그렸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프루베로서는 사실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편견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냉소적인 어떤 그 코멘트를 던지면서 현실을, 실제를 탁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리얼리즘이 굉장히 이해가 잘 되지 않으세요? 그 전에 좀 이렇게 뭔가 모호했던 그 리얼리즘이라는 의미가 지난주에 제가 리얼리즘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죠? 직물적인, 눈으로 비치는 걸 그대로 그린다라는 의미의 리얼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를 봤는데 제가 이렇게 비쳐요. 근데 여기에 의미가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비쳐. 이걸 그대로 그리려고 일종의 카메라의 렌즈처럼 자기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건 첫 번째 리얼리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방금 얘기했던 것들. 현실. 무엇인가 신화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뭐 사회적인 의미가 이렇게 다 덧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을 그리는 게 리얼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얼리즘이 왜 서양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무슨 몇 대 전환 이렇게 해서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왜 중요하냐면 이제 미술은 어떤 종교적이거나 신화적인 목적에 봉사하지 않고 권력에 봉사하지 않고 스스로 존립하게 된 거예요. 나는 그림이다. 그림은 그림이다. 일종의 동호범이 것처럼. 그 전에는